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야구 토토 승일패 37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매 마감 일시는 7월 25일 화요일 18시 20분이 되겠고요. 2월 금액 있습니다. 1억 3,676만 250원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서부터 곧장 들어가서 보면은 두산과 롯데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브랜든과 나균안의 선발 대결인데 선발이 누구든 간에 일단 지금 팀을 봐줘야 될 자리죠. 지금 두산이 엄청난 지금 연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지금 기세라면은 지금 이런 기세라면은 메이저리그 팀이랑 붙어도 지금 이길 판 지금 그 정도로 좀 기세가 등등한데요. 자, 아무튼 연승 가볼 때까지 한번 가본다. 너무 이렇게 섣부르게 이쯤에서는 이젠 끝났겠지. 이쯤에서는 이젠 그만하고 말겠지. 이렇게 하면은 꼭 보란 듯이 계속 더 간단 말입니다. 연패도 마찬가지고 이쯤에서 이젠 한번 이겨주겠지. 계속 져요. 이쯤에서 그만 이기겠지. 계속 이겨요. 일단 한번 추세가 잡혔으면 분위기가 잡혔으면은 일단 계속 간다라고서 보고 아주 절대적인 열세 이런 것이 아니면은 저는 일단 두산은 좀 더 끌고 간다 싶고요. 지금 선발 매치업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삼성 이고 쓱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수아레즈랑 오원석인데 선발 대결에서는 선발은 삼성이 조금 더 낫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저는 오원석의 볼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오원석은 이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아가지고서 좀 이쪽에다 오원석의 슬라이더에다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좀 주고 보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쓱 쪽이 조금 더 재밌어 보이는 것은 전열이 다시 이제 회복됐다라는 거죠. 최정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에레디아가 또 돌아오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쓱에 해당하는 모멘텀 거리들입니다. 저는 쓱 쪽으로 각도를 잡고 보도록 하겠고 다음에 NC랑 기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기아가 이제 타선이 많이 회복이 됐지요. 이제는 마운드에서 조금만 더 분발을 해주면은 기아는 지금 7인데 요거 가지고 만족을 하겠습니까? 지금 김도영, 나성범, 김태군이 저는 굉장히 그 보배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군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장기 계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준비 중에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야수 타선 이런 것들은 회복이 되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투수진입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수들의 그 재미를 보지 못했던 기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경주의 판원이 승부처럼 이런 승부는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 승부를 더 강하게 걸어야 된다라고 강공은 필연이다라고 보고 있는 기아라고 보고요.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기아 사이드에서 보도록 하겠고 다음에 KT와 LG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벤자민과 플러코의 선발 대결인데 딱 선발 대결 보면 LG가 좀 더 세 보이죠. 선발 플러코가 나오는 이 승부가. 자, 하지만은 저는 여기 결론은 역배당, KT의 역배당이라고 저는 결론 내고 가는데 벤자민의 공도 만만치 않은 공이고 그 벤자민도 브레이킹볼의 볼 끝이 굉장히 그 날카롭습니다. 특히 슬라이더 나가는 거 보면은 이렇게 확 나가는 슬라이더가 있고 가면서 이렇게 커터 투심 또 스위퍼 슬라이더 커브 이런 식의 이제 변화구의 각도와 그리고 속도 조절을 아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피처가 이제 벤자민입니다. 시즌 초에는 승훈이 진짜 지지리도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승운이 따라주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벤자민입니다. 그리고 타선 저는 오히려 타선은 이쪽에 KT가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백호의 복귀를 통해서 타선에 무게감도 더 실렸고 그래서 저는 KT 쪽으로 그 다음 키움이고 한화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장재영과 한승혁의 대결. 한승혁이 구속을 낮추면서 제구를 좀 잡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되면은 저게 좀 아쉽고 또 저게 되면은 이게 좀 아쉽고 구속이 제일 좋은 게 구속이 받쳐주면서 제구까지 되면 제일 좋은 것인데
제구가 조금 된다 싶으니까는 또 들어가는 공은 또 다 두들겨 맞고 좀 이런 게 좀 아쉬운 한승혁입니다. 장재영도 마찬가지고요. 뭐 장재영도 큰 기대치는 저는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 선발승을 거둔 다음에 다시 이제 불펜에 내려가서 던지는 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좀 그 느낌을 살려서 계속 선발에서 남아서 던져줬으면은 좀 더 기회가 오고 볼이 더 올라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싶어 보이는데요. 둘 다 결론은 저는 선발 투수는 둘 다 마음에 들질 않는다 라는 것이고, 자 여기 키움 쪽에 대형 악재가 있죠. 이정우가 이거 그냥 부상이 아니라 시즌 아웃입니다. 결정적인 부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래더라 아무튼 그 부상 부위랑 뭐 아무튼 그 의학적인 뭐 그런 것들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돼서 다시 뛰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발목입니다, 부위는. 그래서 사실상 시즌 아웃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저는, 그리고 특히 선발 매치업이 장재영과 한승혁이면은 타격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참 때려야 되는데, 이기려면 한참 때려야 되는데, 여기에 주포 이정우가 빠진 키움 히어로스 별로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여기까지 KBO 경기 살펴봤고, 다음에 쭉 페이지를 내려서 이제는 메이저리그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여기서부터 입니다. 자 지금 멤버십 곧장 가겠습니다. 자 곧장 자 쉼 없이 곧장 가겠습니다. 6번 경기 필라델피아이고 볼티모어의 경기, 와커랑 깁슨의 대결인데, 전 깁슨의 공은 뭐 충분히 때릴 수 있는 공이라고 보고요. 구속도 뭐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리고 볼의 변화도 뭐 볼의 변화는 좋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구속이 중하라면은 무브먼트는 중, 요 정도는 되는데, 그런데 충분히 필라델피아 타자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살펴보면 째려보면은 분명히 볼은 눈에 들어올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템파랑 마이애미, 플로리다 더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글라스노우랑 카브레라의 선발 대결이 되겠는데, 카브레라 지금 글라스노우 쪽으로 지금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저는 카브레라 무시하지, 말랑말랑하지 않다,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서 역배당 이렇게 봅니다. 구속과 그리고 계속 발전 추세와 이런 자신감과 공격적인 피칭 뭐 이런 것들, 저는 이 카브레라 굉장히 높이 사고 있고, 그 다음에 보스턴과 애틀란타의 경기, 애틀란타가 완전 허우적거림에서 벗어나서, 워낙 근데 부자는 망해도 뭐 어떻게 길게 뭐 몇 년을 간다고 애틀란타가 벌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연패에 빠지고 그랬어도, 그래도 차이가 크게 1위를 달리고 있는 애틀란타입니다. 이렇게 같은 지구가, 여기가 1위고 여기가 2위. 조금씩 이제 좀 풀이가 이제 해법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너무 지금 부상자가 많아서 이제 걱정이었는데, 일단 그 해법은 연승에 대한 부담 이제 덜어놓고, 그 연승에 대한 욕심 덜어놓고 이제 연패만 가지 말자. 일을 벌어놓은 게 많으니까 반타작만, 부상 없이 반타작만 하면서 가도 시즌 마무리까지는 이 선두 자리에서 안착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애틀란타에게는 상책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가을 야구를 또 준비해야 되니까. 자, 모튼의 승부입니다. 전 이쪽으로 보고, 보스턴이 좀 선발 로테이션이 부상자가 지금 요즘에 이 IL 리스트가 좀 굉장히 두터워지면서 여기가 좀 부상 리스크에 좀 시달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베이오 같은 선수들도 지금 나오질 못하고. 자, 애틀란타 쪽으로 보도록 하겠고, 다음에 미네소타랑 시애틀의 경기, 로페즈랑 커비의 대결입니다. 여기 선발 매치업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로페즈고요. 여기 커비입니다. 둘 다 에이스 대 에이스의 선발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시애틀이 이 선발의 로테이션 자체는 이 시애틀이 제일 세다, 리그에서 제일 세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애틀이 그런데 좀 타격이, 방망이가 좀 약하죠. 이 타격이 좀 약한 약점이 있는데, 그래서
연승을 길게 끌고 가지는 못하는 스타일이죠. 연승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패는 없습니다. 또 연패 지금 그래서 시애틀도 거의 이제 반타작 좀 넘게 50에서 55%의 승률 가지고서 계속 배팅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주는 스타일의 팀이 시애틀. 타격마저 강해버리면 이제 연승으로 쭉 갈 수 있는 정말 강한 팀이 될 수 있는데 타격은 또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일단 시애틀 사이드에서 각도를 잡아놓고 여기는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 다음에 휴스턴이고 텍사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론스타 더비가 되겠는데 팀으로서는 여기 토스턴이 좀 더 재미있어 보이는데 재미있어 보이지만은 그런데 부상에 대한 좀 여파가 있죠. 알투베 이런 선수들 지금 부상이고요. 텍사스 쪽에서는 저는 체프먼을 비롯한 불펜을 좀 강하게 이 텍사스가요 좀 높아요. 저기 ERA 팀 방어율이 좀 높은데 그런데 텍사스는 좀 철저하게 이기는 경기에서는 잡고 가고 지는 경기는 그냥 내줘버리고 좀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을 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진 경기에서 패전조의 경기 마무리가 이제 좀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일단 먼저 일감에 들어온 거는 저는 텍사스 쪽에서 보고 승부는 보고 가는데 그런데 휴스턴이 이 론스타 더비이고 휴스턴이 또 승기를 선취점을 잡아버리고 가면서 6회 7에 넘겨버리면은 그러면은 텍사스가 또 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여기는 텍사스 스타일이 그리고 어제 직전 경기도 지금 대접전 이렇게 양방으로 갈라치기 휴스턴과 텍사스는 양방 갈라치기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미러키랑 신시내티의 경기 번스랑 에버트의 선발 대결인데 번스죠. 저는 여기는 뭐 예고해 드렸고 후반기에서 가장 저평가 노림수 센 투수 중 3, 4명 있는데 그중에서도 으뜸 번스에 대한 노림이 그다음에 샌디에고 피츠버그 스넬과 힐의 대결 여기는 스넬이죠. 스넬이 완전 도끼가 지금 바짝 올랐습니다. 스넬의 특히 탈삼진 페이스는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성의 페이스도 굉장히 좋고요. 이 타격감이 지금 거의 뭐 지금 절정으로 김하성만큼은 아주 그냥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샌디에고의 김하성입니다. 홈런 페이스, 출루 페이스, 홈런 페이스는 뭐 커리어 하이이고 앞에 경기에서도 또 때렸고 그다음에 애리조나,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자, 갈렌과 마치의 대결이 마치 못 봅니다. 마치는 이제 뭐 거의 뭐 이제는 뭐 마탱이 간 모습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 번 뭐 단발적인 반등 성격의 호투가 나온다라고 할지언정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건 못 되고요. 갈렌은 여기 애리조나의 에이스 클래스에 해당하는 피처가 되겠고 충분히 조정받았습니다. 애리조나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이제는 이렇게 쭉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쭉 이렇게 전방에 내려 올라오다가 올스타 브레이크 전후에서 이렇게 갑자기 푹 가라앉다가 다시 좀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 요런 뭐 추세의 흐름이 좀 이렇게 생겨먹은 애리조나이고요. 세인트루이스는 이 올 시즌 끝난 다음에 이제 겨울 소브리그에서의 세인트루이스가 어떻게 다음 시즌을 준비할지 이 관심사가 제일 높은 팀이 세인트루이스입니다.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갈지, 단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선수들 분명히 이동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올 시즌은 일단 세인트루이스는 마음 내놓고 봅니다. 다음에 다저스, 이고 토론토입니다. 이제 곧 이제 임박했죠. 유현진의 복귀가. 자, 유리아스이고 바시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다저 스타디움 아니면은 저는 토론토 사이드인데 여기다가 올커버 찬스 쓰면서 지우개 찬스 쓰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팀으로는 저는 토론토를 좀 더 다부지게 봅니다. 여기가 조금 다저스가 위험한 인기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시각은 계속 가지고 보고 있는 중인데 근데 여기 다저 스타디움이고 유리아스라서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치면서 이렇게 올커버 하면서 그러면 뭐 당연 자연스럽게 이 판은
이렇게 토론토 쪽에서 응원을 하면서 이제 볼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이쪽이 지금 역배당 사이드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일패 37회차 살펴봤습니다. 모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행운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토토왕TV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